네, 2012년도 국가직 9급 무성공학개론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변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변조를 왜 하는지 아는 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 뭘 왜 하는지 알고 해야지,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변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파수 축에서 이렇게 주파수를 쪼개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화가 가능합니다. 신호를 변조하면 안테나 길 렌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결국 이것은 파장에 비례한다는 뜻인데, 주파수가 커지면 안테나 길이가 작아지죠. 그렇게 되면 안테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고요. 저형 메시지 신호를 네로밴드 FM을 사용하면 변조의 신호의 대폭은 메시지 신호 대폭이 약 2배가 된다. 네로밴드 FM은 EFM의 베타 플러스 1인데 여기서 베타가 약 0.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값을 구해보면 EFM의 1.3이니까 약 2.6 FM이고, 이거는 대략적으로 2배 FM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베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2배 FM에 가까워질 텐데, 어쨌든 간에 베타가 0.3이라는 것도 명확한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작아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변조는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성을 제거하여 전송할 데이터량을 줄이는 과정이다. 이거는 코딩이죠. 소스 코딩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안테나의 크기가 가장 소형인 경우를 했으니까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주파수가 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러므로 주파수가 크다는 건 파장이 짧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X, C, L, S 중에 파장이 제일 짧은 것은 X밴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 안테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연장 코일을 달았대요. 연장 코일을 단다는 거는 요만큼의 길이 안에 이걸 쫙 펼치면 쫙 길게 이렇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를 연장하는 효과가 납니다. 즉, 공진하는 파장의 길이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공진 주파수가 낮아진다. 파장이 길어지니까 공진 주파수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파와 마이크로웨이브를 비교했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면 사용하는 주파수 대기 넓어지죠. 왜냐면 이게 마이크로웨이브로 가면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파수가 이렇게 넓게 있어요. 중파는 좁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역에서는 이렇게 주파수를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역폭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대역폭이 넓은 거 맞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전리층에서 휘어지지 않죠. 그냥 이게 쭉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통신에 적합합니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레이더에 사용됐을 때 목표물의 영상을 더 선명하게 얻을 수 있다. 파장과 분해능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면 분해능도 긴 건 맞는데, 지금 마이크로웨이브는 파장이 짧죠, 중파보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예리한 지향성과 안테나 이득 크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5번은 부호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묻고 있는 건 채널 오류 정정입니다. 오류 정정 기술이란 거죠. 계산부호 맞죠? LDPC, 로드 덴시티, 페리티 체크. 이것만 봐도 오류 정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UHD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쪽에서 특히 이게 사용되는 거죠. 터보 코드도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CLP란 게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음성 부호화예요. 즉 소스 코딩이란 거죠. 나머지 3개는 채널 코딩인데, 이건 채널 코딩이죠. 채널 코딩인데 얘는 소스 코딩이니까 3번이 틀린 거가 되겠죠. 자, 인풋 임피던스를 식을 써보면 G2는 G0에 G0 플러스 JGL 탄 베타 L 분의 GL이 G0입니다. GL 플러스 JG0 탄 베타 L이에요. 자, 여기서 부하 임피던스가 GL이라고 되어 있고, 부하 임피던스가 0일 때, 그러니까 GL이 0일 때를 보시면 이거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 JG0 탄 BL이 J50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GL이 무한대일 때, 여기 무한대면 요 비율이 주어지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G0에다가 1분의 J
탄 BL이 마이너스 J200입니다. 이렇게 없애주면 지제로 탄젠트 BL이 50이고 요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요거는 이렇게 없어지죠. 마이너스 J는 거. 그리고 이 식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G0 제곱만 남죠. 요거 여기 서로 약분되니까 이게 200에 50을 곱한 값이니까 10에 0에 00. 그래서 G0는 105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 식을 쉽게 여는 방법은 제가 따로 글을 써둔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역폭이 3kHz인데 8kHz로 표본을 했답니다. 256개 레벨 썼으면 2, 4, 8, 16, 32, 64, 128, 256 8비트를 썼다는 얘기네요. 그러므로 이진대에서 표현하면은 8 곱하기 8 해서 64 kbps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은 무선 항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니오미터는 전파의 도래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고니오미터는 각도계, 측각기, 각도를 재는 용도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유래한 단어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루가 되고 있습니다. 에드콕 안테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에드콕 안테나는 야간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오차 경감 효과를 얻겠죠.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루프 안테나의 특성은 지향성 특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무한대 기호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이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겠고요. 공중성 장치가 바로 안테나 아닌가요? 그래서 안테나는 그냥 안테나죠. 방향 탐지기에 전원 공급하는 거는 급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네, LTE에 쓰이는 OFDM에서 묻고 있는데요. OFDM의 단점이 PAPR이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FFT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페이딩을 극복하기 위해 등화기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OFDM은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이렇게 겹치게 해서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페이딩이 생겨도 이걸 등화를 잘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OFDM은 직렬 전송 기술이다. 아니죠. 직렬로 들어온 스트림들을 이렇게 병렬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한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병렬화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전송선로 이렇게 파이 모델로 만들 때 무손실로 만들기 위해선 요것과 요게 없으면 좋겠죠. 그냥 R도 G도 0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적응 델타 변조에서 신호의 길기가 작으면 스택 크기를 작게 하면 여기서 보면 작게 자르면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가 있겠죠. 계속 커지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신호의 기울기가 큰데 이만큼 신호 기울기가 큰데 이 스택 크기 작으면 어떻겠어요? 계속 크다 해봤자 요렇게밖에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도 둘 다 트루고요. 이 경우에 스택 크기를 여기서 또 좀 어느 정도 크게 해줘야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죠. 델타 변조에서 입력 신호의 길기가 계단의 길기보다 크면 경사 과부하 잡음이 발생된다. 이번과 같은 말이죠. 트루입니다. 델타 변조는 1비트를 쓰죠. 작다 크다를 가지고 결정하니까 표본당 더 많은 비트 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1비트만 쓰니까. PCM은 그냥 여러 비트를 쓸 수 있죠. 그러므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FM에 대한 문제네요. 그러므로 GFM은 그냥 써보면 AC의 코사인 2파이 FCT가 하나 있고 BF에다가 이걸 적분한 거가 들어가야 되죠. 적분을 하게 되면 코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그냥 사인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2파이 FMT가 들어가겠죠. 그럼 보시면 이거는 그냥 코사인이 되어야 되고 이건 1번, 2번 아니고 이 안쪽의 값이 사인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진폭 변조에서 가장 대역폭을 적게 쓰는 방법 SSB죠. 네, 14번은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VHF 대 주파수를 이용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VHF보다 높은 마이크로파 주파수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이 틀린 것이 되어 있고요. 가시거리 통신 방식 맞죠? 내가 이렇게 접시가 있어도 여기 위성이 이렇게 떠 있으면 이 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통신이 서로 가능하죠. 만약에 위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정지궤도 위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정지한 것처럼 보이고 단점 중에 하나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길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도 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면 회선의 유연한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성 통신의 장점이 회선 설정의 유연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광대역 통신에선 가능하죠.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씁니다. 왜냐면 그 람다분의 2파이 d 제곱이라는 감수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위성에서는 이 출력을 높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감쇄가 보다 적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점대 다점 통신이 가능하죠. 여기 위성이 하나 떠 있으면 이 위성과 여러 가지 접시들이 이렇게 놓고 서로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대 멀티포인트 통신이 가능합니다. 16번 문제는 와이파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ABGN이 있는 거 맞고요. 물리계층과 맥에 대해서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802.11이라고 하죠. 뭐 여기 말고 지금은 더 있습니다. 뭐 와이파이 6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AX, AH, AF 뭐 이런 것도 더 있는데 어쨌든 간에 ABGN이 있는 거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것들에 대한 또 업그레이드 버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802.11과 802.11b를 제외하고 웨이프데임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웨이프데임이 다 AG에는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11과 11b에만 없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게 되겠고요. 사용 주파수액은 2.4GHz라고 하지만 2.4 말고 다른 주파수도 씁니다. 여기 보시면 뭐 5GHz도 쓰고 있죠. 그리고 점유 대역폭은 20MHz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40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애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변조 방식을 보면 BPSK, QPSK, 16쾅, 64쾅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256쾅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 감도가 2Hz/V래요. 지금 볼트가 8V까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16Hz의 주파수 편의가 생길 것인데 지금 요거 주파수가 보면 F가 32죠. 그렇기 때문에 32로 나눠주면 0.5죠. 그렇기 때문에 변조지수는 바로 0.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GHz 대역을 쓰고 있죠. 그러면 람다는 30만을 2로 나누니까 대충 뭐 한 15, 뭐 얼마가 될 거예요. 10에 얼마. 이거를 반파장으로 쪼개야 되니까 하면 2분의 람다는 7.5 곱하기 10에 얼마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사파가 여기 이때 썼던 반사파가 이렇게 돌아와서 요 지점에 위치를 하는데 이때 딱 내가 쏜다. 전파를 송신한다. 그럼 간신히 이게 서로 겹침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1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리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1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의 5승 킬로미터인데 미터로 바꾸면 10의 3승이 더 곱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하면은 300m가 총 이동거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이동거리. 그렇기 때문에 최대 거리는 절반인 150m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신호를 진폭 변조 방식만으로 송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진폭이 변하는 건 3, 4번이 있는데 문제는 4번 같은 경우 페이즈가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즈까지 변하는 그 쾅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예 진폭이 없거나 있거나 ASK죠. 어쨌든 간 이것도 어떤 진폭 변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